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부부 정말 해외 순방 많이 나가는 것 같죠? 그런 거 보면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외 순방에 나섰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무려 19차례. 방문 국가는 모두 40여 개국에 이릅니다. 40개 나라가 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플러스 원, 김정숙은 플러스 원이 됩니다. 혼자서 나홀로 인도에 순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용기를 타고 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면 해외 많이 나가도 좋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가는 것이 해외 순방 아닙니까? 전용기도 타고 나가고 그리고 수행요원들 또 경호원들 많은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이것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아깝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가서 별 외교적 성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가서 야, 우리 지도자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게 잘하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가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그런 한결된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6월 9일 날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헬싱키에 있다가 다음 나라로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6월 9일 날 출발할 그날 바로 경기도시청에서 차 안에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반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이 시기에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바로 말입니다. 6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그러니까 아주 세계 주요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옵니다. 그러면 또 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또 방문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완전 전화상으로 구글 외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난리를 또 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여기에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6월 9일 날 가서 8일간 북유럽을 돌다 오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문재인이 가서 일본의 아베도 만나고 또 다른 외교 정상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왜 뜬금없이 북유럽에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철렵질 하러 가는 것 아니냐.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에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느냐. 그러면서 최근에는 나도 피오르도 보고 싶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에 왜 북유럽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순방하는 나라들 우리보다
국민수가 작습니다. 한 500만에서 1000만 정도. 그래서 볼륨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민소득은 우리가 3만 달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4만 5천에서 7만 7천 정도 아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벤치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는 적지만은 아주 또 세금은 많이 걸어들이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우리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를 이 시기에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스타트업이 어떻고 혁신이 어떻고 포용이 어떻고 그런 나라가 우리가 무슨 또 포용, 혁신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경욱 대변인이 말한 나도 피어로도 가고 싶다 이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이 가는 그런 일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라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피어로는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국민들이 야 이게 해외여행식 순방이 아니냐 이런 비꼬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여러 나라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차례 40여 개국 이게 19차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여 개국이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한 번 나갈 때 이게 여러 나라를 순방합니다. 올 들어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중앙아시아 가서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동남아시아 나가면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또 캄보디아. 한 번에 뭐 세 나라씩 다니니까 이렇게 방문 국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 전용기를 2대나 동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갈 때는 전용 1호기 타고 갔다가 이게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공항은 활주로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작은 공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용 1호기는 거기에 이 착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약간 규모가 적은 전용 2호기를 불러서 그 비행기를 타고 앙코르와트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광용 목적이 아닙니까? 대통령 나중에 물러나고 난 뒤에 연금도 많이 받고 또 부자 아닙니까? 양산에 집도 아주 큰 집이 있던데 자기 돈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세금으로 앙코르와트를 구경해야 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외 방문 이런 역사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7년도 7월인가요?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부부 갔었지 않습니까? 가서 이게 무슨 구원한 보리자루도 아니고 모든 정상들이 악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데 이 두 부부는 한쪽에 무슨 장성처럼 떡 서 있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G20, 독일 G20에 참석했을 때 키르벨 재단인가 아주 유명한 재단입니다. 거기서 사회자와 함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자가 독일말로 물으면 통역이 있었습니다. 통역이 있었는데 이 통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를 보다 못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도중에 제지를 하고 기속말로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실수가 연발입니다. 이런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A4 용지를 들고 그냥 줄줄줄 읽는 그런 모습. 그 실제 외국 정상 간에 A4 용지 들고 읽는 것이
뭐 완벽한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기가 찬 그런 일이 아닙니까? 펜스 부통령 같이 대담할 때 펜스 부통령의 표정이 아주 그냥 썩 좋지가 못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냥 면전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었기 때문에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만나기 전에 이 조는 모습이 그대로 외국 언론에 그대로 노출돼서 또 망신살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것 정리한다가 이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외교 정상들이 함께 찍는 촬영 현장에도 함께 나타나지 못해서 사진도 찍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G20이 아르헨티나에도 있었습니다. 독일 다음에 아르헨티나에도 있었는데, 그때 갈 때도 왜 또 체코로 해서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뉴질랜드는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체코 갔을 때도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외교부에서는 이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이렇게 아주 SNS상에 올리고, 그리고 다시 그 먼 아르헨티나로 갔고, 또 가서 돌아오면 바로 돌아오면 될 텐데 왜 또 뉴질랜드를 갔는데, 당시에 뉴질랜드 공항에 나타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여성 해군 중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번에 핀란드 갔을 때도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레드카펫은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유럽을 지금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뭐 프랑스, 이런 뭐 스웨덴, 이런 등등 나라에 가서 북한의 핵 문제 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럽에서 모두 그냥 거절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가면 걱정이고,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휴가를 잘 찾아서 그냥 챙기더구만. 그리고 이번에도 또 북유럽 갔다 와서 휴가를 챙기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제 6월 28일,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정부에서 도대체 뭘 보호해 주는 겁니까? 화웨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얼마나 많은 법인세 그리고 세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세금 역할만큼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놀러 가는 건지 아니면 일하러 가는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뭐 중국 가서는 수행 기자들이 완전 두들겨 맞고 혼밥을 먹고 이런 사항들, 그리고 브루나이 또 말레이시아 가서는 실수투성의 그런 의전, 이게 캄보디아 가는데 타이완의 어떤 명소를, 이것을 또 캄보디아 명소라고 소개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정말 왜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우리 자국민이 수없이 정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왜 북유럽을 가는지, 유럽은 여러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북유럽이 그래 좋습니까? 북유럽도 나중에 이후에 은퇴한 뒤에 그렇게 부부끼리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뭘 하는 것 제대로 없이 지금 국민들의 불만은 아주 팽배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제 보십시오. 지금 취임한 지 한 2년 겨우 넘습니다. 한 3년 차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24개월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19차례
40여 개국을 순방한 그런 대통령.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뭐 1박 2일 나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길 때는 뭐 8일, 7일, 뭐 6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거의 뭐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날짜나 외국에 나가 있는 날짜나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국민들이 실망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페크 회담이 11월 달인가 또 있습니다. 아주 국제회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또 안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좀 남자답게 제1야당 대표하고도 같이 1대1로 만나서 국정을 좀 논의하십시오. 김정은 또 그렇게 만나서 기속말을 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는 이런 마당에 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토를 놓는지 거부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한 나라에 정상이 된 이상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그냥 요렇게 꼬그라진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십시오. 김원봉도 그냥 그 한다음에 김원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요 부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김원봉이 지금 국군의 뭐 큰 줄기다. 그리고 김원봉에 대해서 굉장히 애찬눈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은한테는 썩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됐습니다. 이게 중국파. 왜냐하면 김원봉이 이전에 장개석 부대, 예하 부대에 있었던 중국 군인 아닙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진 놀이복을 해가지고 북한에 검열상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감사원장, 그리고 노동상, 노동부 장관, 그리고 국회 부의장 이런 역할을 한 이런 사람이 바로 김정은에서 숙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처형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이 숭상하고 이렇게 뭐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고 최고의 훈장을 주고 싶다, 술잔을 뭐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마 김정은도 좀 뿔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 앞으로 다가올 그런 효과 그리고 분석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행동해 주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재인 부부 취임 이후에 모두 19차례 40여 개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를 그렇게 찾아서 즐겼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